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도 합격 수기를 위해서 33회 합격하신 오은비 평가사님이 여기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평가사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33살이고 33기 감정평가사에 합격하게 된 오은비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전공은 뭐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한 엄청난 특징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어떤 회사 다니셨는지 정도 알려주시겠어요? 전공은 전혀 상관없는 언론정보학과 출신이고 공부를 하는 동안 1년 반 정도는 회사랑 병행을 했고요. 1년은 전업으로 전환해서 퇴사하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평균 점수는 53.3점 정도입니다. 각각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실무는 65.5점, 이론은 42점, 법규는 52.5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시험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 회사 다니시던 분이 퇴사하고 이렇게 시험 공부하기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은 어떻게 이 시험 준비하실 생각 하셨나요? 일단은 회사 다닐 때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회사 다니기가 너무 싫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평생 동안 갖고 가면 너무 불행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즐거운 일을 찾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문직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직 중에 알아보다가 감정평가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회사는 다 다니기 싫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이제 거기 있는 같은 구성원들을 봤을 때 나의 미래 모습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살기는 싫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전문직으로서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직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이 감정평가사의 비스무리한 자격증들이 좀 있잖아요. 뭐 회계사라든가 조금 더 하면 변호사라든가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 안 하셨어요? 일단 회계사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일반 직장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변호사 시험은 양이 많기도 하고, 또 제가 직장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러저러하게 찾아보던 차에 이제 유튜브에서 덕다이버 채널을 보고 평가사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채널을 구독하게 되면서 좀 평가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느 대목이 마음에 들어서 감정평가사를 선택하셨어요? 일단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본인이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었고요. 또 출장이 많은 직업이기도 하고 제가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공부는 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 1차를 본 게 21년 4월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2차 선행하고 1차 공부를 하고 1차를 받고, 그 후로는 이제 퇴사한 다음에 2차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까지는 병행하시고 그 후로는 퇴사하셨다? 네. 근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차 붙으면 퇴사하려고 하셨어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는 각오가 1차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해서 1차가 되면 이제 퇴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2차까지 붙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중간에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대로 가면 이제 2차 공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인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 일이 많아지면 공부 못하겠다가 아니라 공부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때 이미 일은 약간 부차적인 거였고 저한테 공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가사를 꼭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한번 시작하면 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이미 투자한 그 올패스 매몰 비용들이 엄청나가지고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회사를 빨리 그만둬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회사 그만둘 때 이게 약속된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잘못하면 뭐 4년, 5년도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공포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 시작 전에 제가 그때가 딱 30살 시점이었는데 이때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더 늦어서 공부하기는 좀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퇴사해서 이제 배수진을 치고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퇴사를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고, 내가 3년차, 4년차는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게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공부 중에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그 처음에 실무 과목을 먼저 가장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실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요인치 찾고 이렇게 근거를 찾아서 막 사례 선택하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무 공부가 좀 할만하면은 평가서 공부가 좀 쉬워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실무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퇴사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다행히 부모님은 좀 저를 믿어주셔서 하고 싶은 공부 한번 같이 해보라고 하셨고 또 1차를 합격한 뒤라서 별로 걱정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30대 정도 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다시 공부하고 뭔가 자리 잡고 하려면은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결혼이라든가 뭐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되게 늦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일단은 뭔가 커리어를 바꿔야 그런 것들도 나중에 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이 공부를 안 하면은 나중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기 때문에 직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회사를 다니기 싫었나 봐요. 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은비 평가사님께서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1차를 합격하시고 퇴사하고 이제 2년차에 붙으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생활면 요거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직장인으로서 1차 병행하실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나요? 일단 저녁에 퇴근하고 한 7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정도 했으니까 하루 한 5시간, 평일 5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10시간요? 네.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퇴근과 동시에 너무 피곤해서 오늘 공부를 많이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기본인데 5시간이면 제가 보기 좀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냥 원래 체력이 좀 좋으신 건가요? 네, 원래 좀 체력이 좋기도 하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려고 했고 또 이제 그때 안 하면 이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저녁 때 최대한 시간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이 시간 관리하기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회식, 야근 뭐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공부 일정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소곤을 조금 놨다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딱 공부를 또 짚지 못하고 조금 퍼져 있다가 아유 뭐 다시 해야겠다 이제 꺼내고 이러다 보면은 많이 끊겨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가사님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도 최대한 좀 매일매일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뭐 회식 끝나고 한 3시간 정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정 안 되면은 진짜 업무 강도가 셀 때는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침에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식하고 술 마시고 10시에 가서 취한 상태로 강의라도 듣는 거죠. 원래 이렇게 좀 독한 스타일. 그래서 이걸 독하다고 하면은 독한 건데 저는 이제 계획된 거를 끝내지 못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로 다가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MBTI 끝에 J. J. 이런 분들은 계획만 세우면은 이거 다 하시는 스타일. 그쵸. 처음부터 약간 실행 가능한 정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안 되는 거는 몰아서 주말에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런 분들 인터뷰한 적 있는데 저는 너무 편할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계획만 세우면 이대로 실행은 약속돼 있더라고 이런 분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획 세우면 이거를 또 안 지키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기가 더 어려운데 이런 분들은 계획만 세우면 어떻게든 하시더라고요. 부러운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면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신 거예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참 조금 적게 주무시는 편인 것 같긴 하네요. 어떻게 그런 거를 다 결국은 정신력으로 받아내는. 그냥 뭐 아침에 회사 가서는 조금 이렇게 정신없이 있고 밤에 약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나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런 식으로 했죠. 회사 생활을 약간 조금 내려놓고. 네, 알겠습니다. 요게 또 팁이라면 팁이겠네요. 참,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직장인분들한테 생각해보니까 1차 붙고 퇴사하는 옵션도 있지만 퇴사하고 1차부터 공부하는 옵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붙기만 하면 그게 가장 수험기간 단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단 1차 시험이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붙을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인 것도 있었고 또 그때부터 퇴사를 해서 전업으로 공부를 하면 약간 좀 사람이 루즈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장 병행하면서 일단 1차를 붙고 나서 좀 확신을 갖고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으로서 좀 생활 패턴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공부 시작하실 때 첫 마음가짐, 각오 어떠셨나요? 일단은 1차만 합격하고 그 후에 더 할지 말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목표 기간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최소 2년으로 잡았고 또 안 되면 한 3년까지도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3년 해서 안 되면요? 3년 해서 안 되면 3년까지는 그래도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뒤는 생각해 본 적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구체적인 공부 방법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1차, 2차 공부를 어떻게 병행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는 그 2차 선행학습을 했고 그때 시리법 기본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기본 강의만 듣고 뭔가 문제를 혼자 풀 수 있는 실력은? 실무 정도는 기본 문제를 풀었고 나머지는 그냥 강의를 듣고 기억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2차 선행하다가 멈추고 1차 하고 다시 2차를 하면요. 요 앞에 선행했던 게 첫 번째는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일단 그게 낯선 개념들을 처음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움이 되고 또 실무 3방식 정도는 푸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무 시간에 그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이해도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시 내가 선행해야 되는 이 1월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선행을 조금 더 이렇게 했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좀 한 과목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론 법규까지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비용은 투자했는데 실제로 남는 건 별로 없는 느낌이어서 실무만 하든지 아니면 실무 이론을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월부터 아까 7월까지 이때는 2차 선행을 했다. 그리고 나서 8월부터 1차 시험 전까지는 계속 1차만 8개월 동안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1차 끝나고 2차 초시 전까지는 2차 실무 이론만 하고 법규는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2차 초시 끝나고 나서 다음에 2차까지는 시리법 3과목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8월부터 1차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8, 9, 10, 11, 12, 1, 2, 3, 8개월. 4월 좀 중순에 봤었으니까 그때는 9개월 정도 1차를 잡으신 건데 직장인은 한 9개월 정도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 봐요. 원래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를 1차를 잡으시는데 저는 직장인이니까 그보다는 좀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제가 회계는 직무적으로 좀 관련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었고 경제도 학부에서 복수 전공해가지고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노베이스 직장인 분이시면 얼마를 잡는 게 좋을까요? 넉넉히 1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넉넉히 1년 정도? 2차 선행하지 말고 그냥 1차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네, 일단 1차를 합격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1차 붙으면 퇴사라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일단 1차만 어떻게든 집중해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1차 합격하시고 나서 5월부터 초시 보는 8월까지 이때는 실무 이론만 했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일단 법규를 하기에는 네,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실무랑 이론을 둘 중에 하나라도 꽈락은 넘겨보자라는 생각으로 도전했고 또 실무 이론이 같이 공부하기 되게 좋아서 그 실무를 배우면서 이제 물건별 평가에서 이론 강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하기 좋았습니다. 혹시 이때 한 과목만 집중하는 거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시에서 뭔가 약간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근데 유의미한 결과는 결국 합격인데 이제 법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합격은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초시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려면 선행을 더 열심히 했어야 됐을 것 같고요. 근데 직장인으로서는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서 불가능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과목만 또 집중해서 유의미하게 내는 것도 의미는 크게 없었다. 알겠습니다. 초시는 잘 보셨나요? 초시는 별로 막 좋은 점수는 안 나왔고요. 실무 한 36점 정도 나오고 이론도 그 정도 나오고 법규는 10점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초시 점수가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더 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실무 1번은 제대로 풀고 나왔는데 이렇게만 써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부 방향이 맞긴 맞다. 네, 그런 확신을 갖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1번 부분 점수 몇 퍼센트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40점에 25점 정도 나왔었어요. 오, 되게 괜찮네요. 그리고 초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떤 2차 과목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한 과목씩 집중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커리큘럼 따라서 그냥 비슷하게 하셨나요? 저는 랜드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약간 밀린 과목도 있었고 법규는 빨리 기본 강의를 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3과목 모두 이렇게 고르게 공부하면서 가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르다고 하면 1대1 대1? 그건 아니고 실무를 할 게 많았기 때문에 실무 50, 이론 25, 법규 25 이런 식으로. 네, 그게 골고루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은비 평가사님 소개와 전체적으로 공부 어떻게 했는지 얘기 들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1차 공부 방법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